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채취로 알아보는 건강 정보. 채취는 단순한 신체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채취의 변화는 종종 특정 질병이나 건강 상태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2. 채취와 관련된 특정 질병. 채취는 특정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채취와 관련된 몇 가지 질병이다. 1. 페닐케톤류증. 이 유전적 질환은 체내에서 페닐알라닌을 분해하지 못하게 하여 채취가 고약한 냄새를 유발한다. 이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2. 시트롤린 혈증. 이 질환은 체내에서 시트룰린을 분해하지 못하게 하여 채취가 비린내가 나게 된다. 이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3. 대사장애. 특정 대사장애는 체내에서 특정 물질이 축적되어 채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틸말론산혈증은 채취가 신선한 생선 냄새와 유사하게 변할 수 있다. 3.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질환은 신체의 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음식물이 위에 적체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쾌한 증상과 냄새가 동반될 수 있다. 음식물이 위에 적체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썩은 냄새를 발생시켜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된다. 5. 백혈병과 입에서 나는 피 썩는 냄새. 백혈병은 혈액의 악성 질환으로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입에서 나는 피 썩는 냄새이다. 1. 백혈병의 냄새. 2. 고열과 탈수. 백혈병 환자는 종종 고열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 탈수는 치매 분비를 줄어들게 하여 구강 내세균의 증식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출혈. 백혈병으로 인해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 혈액이 위에서 소화되면서 피 썩는 냄새가 입에서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위장관의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다. 감염. 백혈병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진다. 구강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염증과 함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백혈병 환자에서 입에서 피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은 고열, 탈수, 출혈, 감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5. 감기에서 나는 악취와 대장암. 감기는 일반적으로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특정한 악취가 나는 경우, 특히 문화파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에서 양파 썩는 냄새가 난다면 이는 건강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 특히 대장암과 관련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감기에서 나는 악취의 원인. 감기에서 나는 악취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장암 환자에게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메탄티올이라는 물질에 존재한다. 메탄티올. 대장암 환자의 경우 감기에서 메탄티올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물질은 썩은 양파와 유사한 독특한 냄새를 발생시키며 이는 대장 내에서의 비정상적인 세균 활동이나 대사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소화불량. 대장암이 진행되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쳐 음식물의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스의 조성이 변화하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6. 파상풍. 몸에서 나는 사과 썩는 냄새와 파상풍. 주의해야 할 신호. 몸에서 사과 썩는 냄새가 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채취의 변화가 아닐 수 있으며 파상풍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파상풍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1. 사과 썩는 냄새의 원인. 몸에서 사과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은 파상풍의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파상풍균이 체내에서 활동하면서 생성하는 독소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체내 화합물질의 조성이 변화하여 특유의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7. 연주창. 청소년기에 주의해야 할 질환. 연주창은 림프샘의 결핵성 부종으로 갑상선종이 헐러서 터지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주로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한 냄새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주창 환자에게서 김 빠진 맥주 또는 차남 맥주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채취의 변화가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김 빠진 맥주 냄새의 원인. 연주창 환자에게서 나는 김 빠진 맥주 냄새는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 변화와 관련이 있다. 결핵균이 림프샘에 감염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체내에서 분해되고 이로 인해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감지될 수 있는 증상이다. 8. 장티푸스. 특유의 냄새. 몸에서 갓 구워낸 갈색빵에 탄 듯한 냄새가 나는 경우 장티푸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9. 황열병. 1. 전염병의 특성과 증상. 황열병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악성 전염병으로 황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모기를 통해 전파된다. 이 질환은 간과 콩팥을 침범하여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 입냄새. 황열병 환자의 피부에서 나는 정육점 냄새는 간 손상으로 인한 대사 변화와 관련이 있다. 간이 손상되면 체내의 독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특유의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신체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합물들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0. 인질 라이브 사이언스. 인질은 성병 중 하나로 인질균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성교를 통해 전파되며 주로 요도 점막에 침입하여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원인. 인질균에 감염되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화학 물질이 생성된다. 이러한 물질들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질 환자의 경우 겨드랑이의 악취 강도가 심해질 수 있다. 이는 감염으로 인해 땀샘의 활동이 변화하고 땀의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감염된 상태에서는 땀의 pH가 변화하고 이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11. 부비동. 코를 중심으로 한 뺨의 안쪽에는 부비동이라는 4개의 공간이 존재한다. 이 부비동은 공기를 순환시키고 점액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염증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점액 생성 염증으로 인해 부비동에서 고름과 같은 점액이 생성되며 이는 침을 삼키거나 숨을 쉴 때 혀의 뒷부분에 묻어 나올 수 있다. 악취 발생. 이 점액이 세균과 결합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게 된다. 12. 당뇨병. 몸에서 느껴지는 과일 냄새는 주로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관련이 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포도당 대신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케톤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며 이는 호흡을 통해 배출되면서 과일 냄새나 아세톤 냄새를 유발한다. 13. 간 질환.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체취가 비린내가 나거나 특정 화학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독특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14. 신장 질환.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신장 기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암모니아가 체내에 축적되어 입을 통해 배출된다. 이 경우 내쉬는 숨에서도 암모니아의 지린내가 느껴질 수 있다. 15. 입냄새. 입냄새, 특히 만성 구취는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 입에서 썩은 고기나 치즈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경우 이는 구강이나 호흡기 계통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증상은 여러가지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 케니차는 입냄새가 간이나 신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 구강염. 구강 내 염증으로 인해 세균이 증식하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2. 치주염.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 치아 주변에 세균이 쌓이고 이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발생한다. 3. 축농증.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고름과 같은 점액성 물질이 생성되어 이 물질이 목구멍으로 흘러내리면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4. 편도선염.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증식하고 이로 인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다. 입냄새의 채취는 대개 피부 분비선과 세균의 활동으로 발생한다. 특히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세균과 만나면 지독한 냄새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한국인은 아포크린 땀샘 자체가 적어 채취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취가 심하다면 어디에 문제라도 생긴 걸까? 1. 연구 사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은 유전적으로 몸 냄새가 덜 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MC11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이 유전자는 두 가지 형태, 즉 A형과 G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전자형에 따라 아포크린 땀샘의 땀 분비량이 달라진다. 1. 암페어 BCC11 유전자의 역할. 1. G형 유전자. 아포크린 땀샘의 땀 분비가 활발하여 몸 냄새가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 유전자는 주로 아프리카 및 유럽인에게 많이 발현된다. 2. 암페어형 유전자. 아포크린 땀샘이 적어 몸 냄새가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유전자는 동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에게서 높은 비율로 발견된다. 이 연구 결과 영국 브리스톨대의 연구에 따르면 G형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AA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사하라 사막 지역의 아프리카인에서는 0%로 나타났다. 서구인 중에서도 비율이 낮아 프랑스계 및 베네수엘라계 백인은 1.2%, 러시아인은 4.5%에 불과했다. 반면 아시아인에서는 AA형 유전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베트남인 53.6%, 태국인 63.3%, 일본인 69%, 몽골인 75.9%,
중국인 80.8%, 특히 대구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AA형 유전자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비록 이 연구가 대구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결과이지만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이 서양인에 비해 몸에 악취가 발생할 유전적 소인이 적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3냄새 요소들, 육류 섭취, 노화 등이 몸 냄새에 유발하기도 한다. 몸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 유전적 요인 외의 다양한 요소들,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은 유전적으로 몸 냄새가 덜 나는 경향이 있지만 A형 및 AA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몸에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식습관. 식습관은 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곡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땀 냄새가 강해질 수 있다. 이는 체내 피지샘과 땀샘에서 지질 등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들이 피부에서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노화. 노화 또한 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이 물질은 모공에 쌓여 피키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40대 이후에는 피부 유익균의 감소, 피부 산성화, 지질 성분 변화 등으로 인해 노네날데하이드 제거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채취가 강해질 수 있다. 3. 질환. 몸에서 나는 땀 냄새가 심한 경우 액취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액취증은 땀 냄새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진단될 수 있으며 G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아포크린 땀샘은 체온 조절과 관계없이 정서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땀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4. 호르몬 변화. 사춘기, 생리주기, 임신 등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경우 아포크린 땀샘의 활동이 증가하여 채취가 강해질 수 있다. 의사한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